안녕하세요, 민티드랩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먼데이 뉴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상화폐 토큰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회사인 폴리 네트워크가 6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27억 원에 달하는 해킹 피해를 입어 역대 가상화폐 강탈 사건 가운데 최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해커는 훔친 암호화폐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히며 순차적으로 반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중 남긴 메타데이터에 공격자들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진행한 FAQ를 통해 폴리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의 버그를 발견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훔친 것이라 밝히며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화이트 해커가 벌인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손쉽게 털리는 상황을 보니 아직 기술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어로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협력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선물 거래 참여도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대부분 가상자산 선물 거래는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우회 접속 방식을 써서라도 선물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화폐 기반 파생상품 거래 업체인 비트맥스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비트맥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아 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미국이 이 업계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법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가상자산이 상품으로서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업비트는 지난 6월 11일 암호화폐 25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타당한 소명 내용을 밝히지 못한 24종의 상장 폐지를 확정했었습니다. 여기에 피카가 포함되었었는데요. 업비트 측은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매도가 확인되어 상태를 결정했다 밝혔고, 피카 프로젝트 측은 모든 내용을 철저히 소명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결국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수수료 욕심에 졸속 상장시키고 그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 아니냐며 꼭 대형 금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들어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가운데 국가 채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자 도로와 다리, 교통 등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도 별도로 3조 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어서 일자리 회복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고용보고서의 8월, 9월 회복지표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겠다 발표한 바 있는데요.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